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여러분. 오늘은 4학년 도덕 2단원 3찬시 애절 바른 생활을 위해 지혜롭게 생각해요. 여기 공부를 함께 다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좋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도덕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 전체적인 제목이 뭐예요? 따분하지만 안 따분한 도덕 공부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왜 도덕을 따분하다고 생각합니까? 항상 좋은 말만 하고 바르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따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길에서 오돈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합니까? 인사해야 돼요.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친구가 가는데 무겁게 짐을 들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서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도덕은 뭐라 그랬어요? 도덕은 실천이다. 자신의 그 알고 있는 착한 마음을 실천을 해야 된다 라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또는 그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그런 착한 마음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 나쁜 마음이 올라올 때쯤 도덕 수업을 빡 해주면 착한 마음이 다시 올라오고, 나쁜 마음이 생길 때쯤 다시 도덕 수업을 빡 해주면 착한 마음이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분하지만 안 따분하게 도덕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도덕 수업하면 사당 같은 데 가서 회초리 맞고 약간 요런 느낌 아니죠. 이런 느낌 아니고 좀 즐겁게 도덕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절 바른 생활을 위해 지혜롭게 생각해요 그랬어요. 사실은 생각하고 말 것도 그냥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지혜롭게, 저기 아주 지혜롭게, 사람 이름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 지혜롭게 또 다른 말은 슬기롭게죠. 자, 지혜롭게 또 다른 말은 슬기롭게가 되겠습니다. 슬기롭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하게, 영어로는 스마트하게, 영어로는 똑똑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 다음에 스마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절 바르는 생활이에요. 그럼 애절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애절이라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런 나의 몸과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애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애절이라는 건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여러 종류의 애절이 있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애절, 나와 나이가 같은 사람에 대한 애절, 나와 나이가 나보다 어린 사람에 대한 애절, 뭐 이렇게 다양한, 또는 남자와 여자 간의 애절, 또는 뭐 그 선생님과 학생 간의 애절,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애절을 삼강오륜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네. 삼강오륜이라는 그런 뭐 부의부강, 뭐 부의자강, 군의신강 뭐 이렇게 해서 삼강오륜이라는 그런 그 옛날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런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강오륜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애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애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생각합시다 그랬어요. 애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생길까요? 여러분 애절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애절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포켓몬 싸움 나지. 애절을 안 지키면 뭐해요? 싸움 나지. 뭐 별거 있어요? 싸움 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나랑 친구랑 둘이 싸웠어요. 싸우다 보면 어때요? 갑자기 부모님끼리 싸울 수도 있고, 왜냐면 부모님끼리도 애절 안 지키면 싸울 수도 있고, 부모님끼리 싸우다 보면 동네끼리
동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동네끼리 싸우다 뭐 어때요? 나라끼리 싸울 수도 있죠. 그럼 나라끼리 싸우면 뭐야? 이게 뭐예요? 나라끼리 싸우면 이게 전쟁이잖아. 그쵸? 그래서 애절을 안 지키면 전쟁까지 갈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서로 간에 애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일본이 우리나라 예의를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6.25도 마찬가지지. 6.25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제2차 세계전쟁 같은 경우도 히틀러가 다른 인종에 대한 애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절을 안 지키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절을 안 지키면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히 해야겠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생활 속에 그러면 전쟁은 너무 많이 간 것 같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속의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목. 건우하고 인섭이가 있네요. 얘가 건우인가? 얘가 인섭인가? 애절을 지켜야지. 아침 독서 시간에 건우가 갑자기 교실 문을 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헤헤, 얘들아, 민송이 왔니? 오늘 아침에 정교 어린이 임원들이 모이는데 민송이가 아직 회의실에 오지 않았어. 지금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건우의 말이 무섭게 인섭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건우! 교실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와야지. 깜짝 놀랐잖아. 남의 교실에 들어올 때는 애절 지켜야 해. 인섭이의 말을 들은 건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안해, 마음이 급해서 그만.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우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줄 게 뭐야? 다른 방법으로 말해도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쾅! 하고 문을 열었네요. 얘가 건우인가 봅니다. 얘가 인섭이고요. 인섭이가 화가 났죠 지금. 놀랬죠 이 학생. 이거 누굴까요 이 학생? 여기 있고 다들 뭐야 저 뭐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네요. 그죠? 저 뭐야? 저 뭐지? 왜 문을 이렇게 콱 열고 들어오지? 그런데 선생님의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도덕책이라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문 콱 열고 다녀요 안 다녀요? 문 콱 열고 다니죠? 이거 너무 도덕적으로 써놨어. 선생님 문 쾅 안 연 학생들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요새는 또 상황이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 문을 여닫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없는데 문을 쾅쾅 열고 다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선생님 보면. 근데 문 쾅 연 것도 문제인데 문을 닫아야 될 때 닫지 않고 그냥 열어놓고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때 뭐라 그래요? 아따 꼬리가 길나잉 이렇게 말을 하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요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애절이 두 가지 문제점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어떤 건가요? 자, 하나는 뭐예요? 이 건우가 문을 쾅 연 것. 첫 번째. 두 가지 예제를 하는 하나는 1. 건우가 문을 쾅 연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인섭이가 건우에게 어때요? 말투가 좋았나요? 야, 건우!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좀 싸납게 말했죠. 인섭이 건우에게 사납게 말한 것. 말하는 것. 문을 연 것하고 그 다음에 사납게 말한 이 두 가지의 애절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먼저 원인 제공자 누굽니까? 원인 제공자는 건우죠. 근데 인섭이는 또 이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아침 독서 시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긴 왜 일어나? 건우가 문을 쾅 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민송이 잠깐만 스톱. 이걸 빼먹었는데 우리 민송이도 문제죠. 민송이 문제 빼먹었다. 민송이 3. 자, 모든 원인은 민송이가
제 시간에 가지 않는 거. 이게 잠깐만 이게 굉장히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문제야. 왜냐면 민송이가 건우는 사실 문득항 열었지만 선생님 그 메시지를 받고 그냥 온 거잖아. 그치? 민송이가 제 시간에 거기 가지 않는 게 선생님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네요. 맞아. 왜 이러니? 야, 원인 1번 원인 민송. 근데 민송이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건우하고 내가 건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인섭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났던 문제를 생각해보고 이를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든 별로 토의해봅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주변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났던 문제를 생각해보고 이를 바르게 해결할 방법을 모든 별로 토의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혼자서 1인 사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절이 일어나서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여러가지 문제 뭐가 있어요? 특히 친구 간에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죠? 모든 일은 이것처럼 문을 콱 연다거나 또는 달려다니는 친구들을 갖다가 교실에 달려다니는 것도 예절을 지키지 않는 거죠. 다른 친구는. 아니면 교실에서 큰 소리를 떠든다던가 이런 일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생활에 학교에서 우리 주변에서 예절을 지키지 않는 건 일단 달려다니는 교실에서 달리기.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예절 교실에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뭐 새치기 하기 요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물 안 내리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예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지? 이런 것도 하나의 예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공자는 예를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올드합니다. 언적 공자입니까? 공자는 예를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설 수 없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말 뜻을 잘 새겨듣고 예절 바른 생활하려는 마음을 다녀. 예를 배우지 않으면 바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배우지 않으면 예를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 없다.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이 이 아래 설명란에 학습지 2개를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학습지는 뭐냐면 역지사지에 관한 이야기. 역지사지에 관한 이야기 한번 보고 예절을 잘 지켰을 때와 예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일기 각각 한번 있어 보시고 과제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건우처럼 갑자기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좋다고 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한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요 2개 과제를 이제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덕 2단원 3차 시. 자, 예절 바른 생활을 위해 지혜롭게 생각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예절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기 급하면 막 누가 다쳐갔는데 큰 소리를 내야죠.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 맞는 예절 바른 행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4차 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국밥.